안녕하세요. 가자연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최현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무릎 주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제대로 알고 맞는 게 중요한 이유" 이렇게 좀 써 놨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도 오전에 외래 진료를 보면서 대충 한 20-30분 정도는 주사를 맞고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주사를 맞는데 이 환자분들이 "예전에 어떤 주사 맞아 보셨어요? 뭐 오늘 어떤 주사입니다." 자 이렇게 잠깐 진료 보는 게 어차피 5 분, 10분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니까 환자분들한테 "아 이게 이런 주사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는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떤 주사고 환자분 이 시기에는 왜 이런 주사를 맞고 이런 걸 한번 쭉 설명드리고 환자분이 진짜 오늘 저한테 주사를 맞고 가신 20 분, 30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걸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막 5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사실 이렇게 쭉 환자분들 그동안에 맞았던 결과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주사를 놔 드린다는 걸 알고 한번 맞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릎 주사에 대해서 이제 무릎 주사가 어떤 종류가 있고 이걸 어떤 경우에 주사를 하고 또 이 주사로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쓰고 이렇게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무릎이 아프시면 이게 사실 요즘은 쪼끔만 아파도 병원에 얼른 가서 진료를 보고 하시는 분들이 한 열에 8 정도 되신다고 하면 열에 한 2 분은 '아 내가 이게 무릎이 아픈 건가? 뭐 어디가 다른 데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시다가 그냥 또 참고 지내시고 그냥 지내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면 사실 삶 자체가 이 무릎 자체만 아프다고 '뭐 무릎 쪼끔 아픈 거 참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무릎이 아픈 거 자체가 삶의 퀄리티 자체를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뭐 다만 10 분, 15분 정도 걸어 나가는 게 힘들어지면 생필품을 산다거나 이런 것도 힘들어질 수 있고 특히나 밤에 통증이 생긴다거나 뭐 돌아 눕거나 이런 동작만으로도 통증이 생기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인생이 굉장히 좀 우울해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운동, 산책 이런 게 또 안 된다고 하면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고 싶고 이런데도 요런 게 안 되면 무릎 통증 자체가 몸 전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인제 우리가 복잡한 주사들 막 이런 주사도 있고 저런 주사도 있고 주사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 무릎에 주사를 놓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주사들이 다양하게 놓는 건지 이 주사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이제 요런 걸 한번 말씀드리려면 이 무릎의 구조에 대해서 쪼끔은 뭐 이 무릎이 뭐 어떻게 생겼고 어떤 기능을 하고 이걸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환자분들이 무릎 주사는 연골 딱 요것만 기억들을 하고들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무릎에는 연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 뼈랑 아랫뼈 사이에 큰 뼈 두 개가 무릎 위아래를 지지하고 있지만 그 무릎뼈랑 뼈 사이에 우리가 흔히 제일 잘 알고 있는 연골 요거 한 2-3 밀리 정도 됩니다. 고런 2-3 밀리 정도 되는 연골이 위아래로 요렇게 있고 이 그림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요 연골과 연골 사이에는 연골판이라고 이런 방석 같은 재질의 녀석도 있고 이 뼈 두 개만 있으면 이게 뭐 딱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걔를 지지하려면 양쪽에 인대로 요렇게 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공간이 있으니까 이 공간 안에는 윤활막이라고 그래서 막을 요렇게 씌워져 있고 고 안에는 물풍선처럼 물이 쪼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물이 찬다." 막 "물이 차면 큰일 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어느 정도의 물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극소량이라서 느껴질 정도가 아닌데 문제가 생긴다거나 무릎에 통증이 생기거나 염증이 좀 심해지면 물의 양이 많아져서 이 풍선처럼 생긴 이 윤활막이 많이 부풀어 올라서 무릎에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게 주사가 우리가 연골 여기서 보면 요 하얀 게 연골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범위죠. 그래서 저 작은 연골만 우리가 해결을 해 주면 과연 무릎은 다 낫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걸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연골은 그야말로 뼈랑 뼈 사이에 지지해 주는 약간 방어막 같은 녀석이고 요게 중요하죠. 이걸 중요해서 이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주사도 여러 가지 종류를 써 보긴 하지만 그 주사만 해결한다고 그래서 뭐 요게 연골만 해결한다고 그래서 완전히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절염, 이게 뭐 골관절염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관절염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주로 흔히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얘랑 얘 사이에 위에 뼈랑 아랫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닳아서 위에 뼈랑 아랫뼈가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히게 되면 여기서 그 얇은 연골이 갈려 나가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무릎 안에 물이 차거나 이러면서 무릎이 부어오르는 요런 증상. 그리고 특히나 연골이 완전히 닳았을 때 위에 뼈랑 아랫뼈가 부딪히게 되면 통증이 생기니까 고런 걸 얘기하는 걸 우리가 골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이제 뭐 우리 엑스레이 찍고 진료 보고 이러면 "저 관절염이 몇 개인가요?"
사실은 이게 여기다 이렇게 써 놨지만 연기는 이렇게 우리가 정면에서 무릎을 보고 이 관절염을 단계를 나누는 건 의학적으로 일반 엑스레이를 가지고 우리가 판정을 합니다. 뭐 1 기, 2 기, 3 기, 4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이 이게 영어를 그냥 한국어로 그냥 딱 번역을 해 놓은 건데 한번 쭉 제가 읽어 봐 드릴게요. 1 기라는 건 관절 간격이 좁아짐이 의심이 되는 단계. 되게 애매하죠. 이게 뭐 1 밀리면 1 밀리, 2 밀리면 2 밀리 요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 상에서 '아 좁아진 것 같은데?' 요런 의심이 드는 이게 실제로 영어 표현으로도 고렇게 나옵니다. 이 켈그레 로렌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이거 분류 자체가 그냥 요렇게 영어로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엑스레이를 찍을 때 꼭 한쪽이 아니라 저는 양쪽을 같이 찍어 보는데요. 오른쪽이 아프신 분이 왼쪽에 비해서 왼쪽보다 좀 좁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러면 1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 2 기면 이건 누가 봐도 확실하게 반대쪽 바디는 좁아지면서 이 뼈가 위아래 뼈가 좀 닿거나 그러면 골극 옆에 가시처럼 이렇게 조금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보이는 걸 2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 단계. 3 단계는 이건 거의 붙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내려간 정도. 사실 이게 1 밀리, 2 밀리, 3 밀리 이렇게 딱 나눠 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고 관절 간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걸 1 밀리, 2 밀리, 3 밀리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고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4 단계는 거의 붙어서 뼈의 모양이 변형이 오는 경우 요런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 기, 2 기, 3 기, 4 기. 요걸 한 번 정도는 한번 읽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오셔 가지고 저는 관절염 지금 제가 나이가 한 40 밖에 안 됐는데 관절염 1 기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이 환자분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꼭 저 암 1기 진단받았는데 큰일 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 의심되는 단계. 그냥 길 가는 사람 진짜 아무나 젊으신 분도 상관없고 아무나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어떤 의사분은 이거 한 1 기쯤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요게 0 기, 1 기는 사실은 의사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나 뭐 각도나 이런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관절염 1 기가 의심된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괜찮네 정도로 그냥 인식하고 계셔도 되는 거지 관절염 1 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개는 뭐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는 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이런 걸 하지만 어떻게 보면 원인을 해결해 주는 건 솔직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증만 가라앉혀서 통증만 가라앉히는 거지 안에 구조물들을 해결을 해 주는 게 아니라서 약은 고렇게 통증 완화 목적으로 주로 쓰는 경우들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 2 기, 3기 이 정도 될 때부터는 사실은 고런 약이나 이런 데 효과를 좀 덜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 인제 주사나 이런 제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시면 먹는 약을 먹는다고 아예 효과가 없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무릎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무릎은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풍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안에 풍선 안에 이 연골도 있고 인대도 있고 이렇게 많은 게 들어 있는 건데 그 풍선 안에 우리가 먹는 약을 먹었을 때 그게 무릎까지 몸 안에서 다 흡수가 돼서 무릎까지 투여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특히나 연골 같은 경우는 연골 자체는 혈관이 그쪽까지 들어가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을 먹어서 연골이 살아난다? 어떤 광고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광고들도 있던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아마 개발하면은 노벨상 줘야 될 텐데 그런 건 의학적으로는 아직은 불가능하고 나중에도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쓰는 약이나 이런 건 이 연골 주변의 염증을 좀 가라앉혀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목적인 거지 연골 자체를 좋아지게 한다 그런 건 없고 시중에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뭐 연골 영양제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논문을 쭉 들여다보고 마지막 데이터나 이런 걸 보면 연골이 좋아졌다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이 약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항산화 효과, 뭐 항염증 효과 이런 것 때문에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이 기능을 개선시켰다. 요런 결과들은 있지만 연골 자체를 나아지게 한다거나 요런 건 솔직히 아직은 나와 있는 결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부터 주사에 대해서 한 3-4 가지 정도를 한번 말씀드릴 텐데 주사 종류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고 일반적으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최근에 고런 많이 쓰는 주사 한 3-4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주사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 주사는 뭔가 이 주사는 뭔가 이렇지만 그런 주사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게 그냥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효과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없는 사람 어떻게 잘못된 주사라거나 틀린 주사라는 게 아니라 이게 많이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여행지를 가거나 이럴 때도 사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가면 그 나라 수도 많이 가죠. 수도 사람들 많이 가는데. 근데 그 수도를 많이 가다가 이제 그 수도에 좀 질리거나 재미없거나 그러면 뭐 일본에 가더라도 도쿄로 가고 교토로 가고 이런 데 가지만 소도시를 간다거나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갔는데 재미없고 뭐 별로면 이제 그때 다른 데를 알아보는 것처럼 지금 나와 있고 효과가 입증된 이런 4 가지 주사들을 해 봤는데 효과가 없다. 좀 안 된다. 이러면 다른 주사나 이런 거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저나 뭐 일반적으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대부분은 요런 주사들을 먼저 한번 써 본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제일 처음 그림이 이게 사실은 연골의 성분이나 이런 걸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연골 주사하면 공부 많이 하시고 오시는 환자분들은 "히알루론산 주사로 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연골 주사입니다, 연골 주사. 근데 히알루론산 이름도 어렵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녀석은 도대체 뭐냐? 그냥 단순히 이 안에 이 연골을 나타내는 고런 이 성분이거든요. 거기를 이루는 한 가지 분자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매달려 있는 애들이 이런 DNA 주사 뭐 이런 것도 결국 여기 매달려 있는 녀석 뭐 글루코사마이드 글라이칸이나 뭐 요런 것들도 보면 여기 매달려 있는 어떤 구조물 중에 하나를 쓰는 건데 그러면 이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을 무릎 안에 넣어 주면 사실은 연골이 주사가 들어가서 그 녀석이고 얇은 3mm 연골에 착 붙어서 빈틈이 있는 연골을 쫙 맡겨 주면 참 좋겠지만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연골과 연골 사이에 연골이 아무래도 기능을 좀 못하니까 그 사이에 연골 비슷한 녀석을 좀 넣어 주면 아무래도 윤활 적용을 하고 이 충격을 좀 완화해 주지 않을까 이런 의미로 시작된 게 연골 주사인데 저는 사실 모든 환자분들한테 주사 치료를 시작할 때 처음 시작 주사는 연골 주사를 해 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이 뒤에도 괜찮은 주사들 뭐 최근에도 오래 써서 뭐 10년 이상 써서 괜찮은 결과를 입증하는 주사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가성비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뭐 꼭 이 약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성비를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게 벌써 한 30년 이상 제가 레지던트 트레이닝 시작할 때부터 이미 주사를 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전부터 주사를 하고 있었고 그 정도로 시간도 오래됐고 안정성도 충분히 뭐 입증이 됐고 그리고 뭐 비용도 그렇게 환자분들이 부담을 느끼시지 않을 정도의 비용이고 이래서 이걸로 효과를 보면 이 이후에 나오는 이런 주사들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전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분들은 오자마자 저는 무조건 PRP 주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보죠. "어머니 그러면 연골 주사를 한번 맞아 보셨나요?" 이렇게 여쭤보는데 연골 주사 나는 그런 주사는 뭐 안 맞아 봤고 별로 효과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해 보면 모릅니다. 사실 연골 주사가 효과가 있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기 때문에 시작은 연골 주사를 좀 해 보는 게 낫고 이렇게 복잡하게 그림을 보여 드리고 있을 때는 제가 요렇게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환자분들한테 그냥 이해가 잘 안 되시는 어르신들이거나 여기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쉽게 말씀드릴 때는 자동차에 오일 발라준다고 저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사실 자동차 오일 다 넣으시죠. 뭐 몇 년에 한 번씩 넣고 뭐 1년에 한 번씩 바꿔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엔진 오일 넣는데 우리가 엔진 오일을 넣으면 엔진이 새 엔진이 되나요? 연골 주사를 맞으면 연골이 살아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지만 엔진 오일을 좋은 엔진 오일로 바꿔놓고 나면 엔진에도 윤활유를 먹어서 잘 돌아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연골 주사도 무릎 안에다가 연골 주사를 해주면 이 녀석이 윤활 작용을 해서 무릎을 좀 더 부드럽게 잘 쓸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요 다음 주사들도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면 막 엔진이 이제 막 꺼져가. 엔진이 다 닳아가지고 이제는 막 다 마모가 돼서 기계도 막 갈리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엔진에다가 연골 주사 엔진 오일을 넣어줘. 그러면 갑자기 그 엔진이 잘 달리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이게 무릎 연골 주사나 이런 것도 기능이나 이런 데 효과를 보는 게 대개는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볼 수 있지만 4단계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런 주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효과도 별로 못 보실 수도 있다.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다음 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 이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 막 이렇게 얘기하면 환자분들이 흔히 "와 어머니 이거 뭐 오늘 통증이 많이 심하시고 하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를 조금 첨가해서 같이 놔 드릴게요." 이러면 이제 화들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와 이거 맞으면 제 무릎이 이거 뭐 나 녹아내리는 거 아닌가요?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거나 이럴 때도 이 스테로이드 주사가 만약에 부작용이 없고 계속 반복적으로 썼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진짜 이게 희대의 명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의사 선생님들이 다 얘기하는 게 스테로이드가 아무 부작용이 없고 사람 몸에 계속 쓸 수 있는 거였으면 의사들이 할 일이 굉장히 줄어들었을 겁니다. 쓸 수 있는 약도 많이 줄어들었을 거고. 왜냐? 그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이 스테로이드사가 효과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보고 그렇지만 이 사람 몸이라는 게 결국에는 빠르게 효과를 본다는 얘기는 이게 쌓이게 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즘 어지간한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스테로이드사를 많이 쓰려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한 번, 두 번 정도 쓰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걸 반복적으로 막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쓰거나 그러면 이 몸에 있는 내분비계 쪽이나 이런 데도 무너질 뿐더러 장기간 쓰게 되면 연골 자체에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연골을 삭아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무서운 얘기를 듣고 나면 와, 나 이거 어제 연골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갔는데 오늘 저도 주사를 놔드렸습니다. 아마 한 20-30분 중에 한 서너 분 정도는 이 주사를 해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저한테 주기적으로 주사 맞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한 번 정도 놔드리는 거. 저는 이렇게 놓기 전에 어머니 최근에는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신 적 없죠? 이렇게 여쭤봐서 괜찮으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저한테 뭐 10년째 맞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굉장히 잘 쓰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관절염 한 4기 정도 돼서 이제 곧 인공관절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 들으셨던 분도 한 10년째 그냥 저한테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주사 맞아가면서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꼭 무서워할 건 아니고 꼭 필요한 자리에 꼭 쓰면 되는데 한 가지는 이게 연골 자체를 뭐 살아나게 한다거나 이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건 염증 반응을 확 가라앉혀서 증상을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게 뭐 당장 내가 내일 어떤 급한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오늘 좀 빨리 낫고 싶다. 이런 때 사용하는 거고 이 장기간 쓰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주사입니다. 다음 주사는 DNA 주사. 그렇다고 그러면 이 DNA 주사는 아까 여기서 연골 주사는 요 파란 애, DNA 주사는 여기 가시처럼 생긴 녀석들. 결국에는 연골을 구성하는 어떤 성분을 무릎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허가받은 지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무릎 안에 요거를 주사 놓거나 이거를 허가받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그러면 연골 주사 다음에 나온 DNA 주사니까 이게 훨씬 좋은 거 아니냐. 근데 논문이나 이런 데들을 쭉 제가 리뷰를 해보거나 이랬을 때는 이게 연골 주사보다 드라마틱하게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처음부터 쓰기보다는 연골 주사를 하셨는데 효과가 좀 덜하신 분들, 우리나라 보험 체계에선 이것도 어느 정도 보험이 되기 때문에 연골 주사를 맞았는데 최 6개월이 안 됐는데 통증이 좀 심해지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이런 DNA 주사를 써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오래 가냐, 연골 주사가 더 좋냐, 이거를 사실은 이 사람 몸을 가지고 이게 환자분들이 이게 좋나요? 이게 좋나요? 저한테 물어봤을 때 딱 제가 얘기를 못 해드리는 이유는 이게 사실 제가 어제 한 10명 써봤고 오늘 한 5명 써봤는데 한 15명 써봤더니 DNA 주사가 좀 좋네요. 이렇게 말하기는 참 쉽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의학적으로 뭔가를 쓰거나 사용하거나 이럴 때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가령 한 10,000명 정도를 딱 선택을 해요. 그래서 한 5,000명은 연골 주사 드리고 5,000명은 DNA 주사. 단 이 양쪽 군이 나이도 비슷하고 관절염 정도도 비슷하고 이런 분들을 연골 주사랑 DNA 주사를 똑같이 놔드려 봤을 때 결과가 연골 주사 쪽이 효과가 좋아. 환자분들이 통증 정도나 기능이 좋아. 이러면 이게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논문들이 비교하는 논문들이 좀 있는데 대개는 보면 마지막 결론은 어떤 논문에서는 연골 주사가 좋다. 어떤 논문에서는 DNA 주사가 좋다. 그래서 아직은 막 결론이 딱 드라마틱하게 나온 것 같지 않고 제가 DNA 주사를 쓴 지도 저도 이제 몇 년이 지나서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해보고 이러면 이게 진짜로 환자분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뭐 우리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얘기하는 듯이 어떤 분은 이 주사가 잘 맞아서 저한테 몇 년째 이 주사만 맞으면서 나는 예전 연골 주사보다 이게 참 좋아요. 이거 맞으면 참 다 낫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는 이거 말고 그냥 옛날 연골 주사가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연골 주사를 저는 먼저 시작해보고 그 효과가 좀 덜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DNA 주사를 다음에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다음에 요 PRP 주사라는 거, 요것도 이제 많이 알고 사실 작년에 요게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에는 허가가 돼서 이렇게 관절염 환자분들한테 PRP 주사라는 걸 하고 있는데 요걸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라 PRP는 뭐 영어고 우리말로 하면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관절강내 주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녀석이 뭐냐? 그러면 물에 피를 뽑습니다. 피를 한 이만큼 뽑아요. 한 30cc쯤 뽑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돌려요. 원심불리기로 이 녀석을 돌리면 이렇게 한 3층 정도로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는 제 아래 빨간색은 적혈구, 우리 피가 보이는 그 빨간색 적혈구가 보이고 요 위쪽에는 이 혈소판이 좀 덜 있는
혈장이 모입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는 혈소판, 플라즈 플레이트릿 리치 플라즈마라고 해서 이 혈소판이 많은 혈장이 모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요 녀석을 제가 뽑아 가지고 무릎에 우리가 주사를 해 본다 이러는데, 이게 그러면 이 작년에 허가됐으면 이거 뭐 아직은 1 년밖에 안 됐으니까 좀 위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PRP 주사라는 건 사실은 역사나 이런 거는 뭐 한 20-3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썼던 것도 저도 한 10년 전부터 뭐 다른 데서도 써 보고 이렇게 써 봤지만, 어깨에 허가돼서 어깨 쪽에 쓰는 것도 뭐 꽤 시간이 좀 지났고, 근데 무릎 관절염에 허가된 게 한 1년 정도라는 것뿐이지, 요게 안전성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입증이 된 것 같고요. 아니 그렇다면 이 플레이트릿 리치 플라즈마, 이 PRP라는 건 도대체 뭐길래 어깨에도 쓰고 무릎에도 쓰고 인대에도 쓰고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분석을 해 봤더니, 이 플레이트릿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상처가 나면 딱지가 않고 상처 조직을 회복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걸 할 때 가장 메인으로 작용하는 게 이 혈소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혈소판을 한번 뽑아 가지고 이 혈소판만 가지고 한번 무릎에 주사를 좀 해 보면 이 혈소판에 있는 연골이나 이런 데 성분이 손상됐던 녀석을 조금 더 빨리 낫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컨셉으로 이 플레이트릿 이 PRP라는 주사들을 뭐 어깨나 이런 데 써 봤더니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 그러면 도대체 이 PRP 안에는 뭐가 들어 있길래 그런 건가? 이 혈소판이라는 게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뭐 논문들도 이거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우리 몸의 어떤 이 치료 과정을 좀 유발해 주는 사이토카인이나 이런 게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이토카인 이런 물질들이, 이 단백질 활성 물질들, 고런 물질들이 나와서 상처 회복이나 어떤 회복을 좀 도와주는 고런 걸 나오게 한다고 그래서, 아직은 명확하게 '이걸 넣으면 연골이 무조건 생긴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 몸에 상처난 데를 낫게 하는 물질들을 피를 뽑아서 거기서 많이 뽑아내. 그다음에 그 녀석을 무릎에 넣어 줬을 때 무릎 연골의 통증이나 이런 게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요거를 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일단 안정성은 자기 몸에 있는 걸 뽑아서 농축해서 집어넣은 것 때문에, 안정성은 이미 10년 이상 썼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성이나 이런 거는 입증이 된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효과는 어느 정도 있냐? 요것도 아직은 이 환자분들마다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보셔서 "와, 나는 이제는 6 개월에 한 번씩 이 PRP 주사만 맞으러 오겠습니다." 이 뭐 예전에 연골 주사나 DNA 주사 맞으시다가 안 돼서 이거 맞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맞았는데 이거 뭐 반짝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사람마다 치료 방법이나 이런 건 좀 달라서, 이 PRP 주사를 사실은 제가 예전에 한 3 개월, 6 개월 전에도 여기 와서 뭐 똑같이 강의를 드릴 때 요 강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PRP 주사를 맞으시겠다고 멀리서도 오시고 뭐 엄청 많이 오셨습니다. 엄청 많이 오셔서 제가 주사나 이런 거를 꽤 놔드려 봤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드라마틱 효과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한테는 근데 너무 관절염이 막 4 기 막 이렇게 막 진행되셨어, 이런 분들도 PRP 주사를 놔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쨌든 이게 허가되기도 2-3 단계 정도로 허가도 됐지만, 4 단계 관절염이나 이렇게 관절염이 너무 심한 분들한테는 이런 주사를 놓는 게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PRP 주사라는 거 요게 있고, 그래서 이제 요게 제가 이제 지금 한 25분 정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렇게 한번 쭉 그냥 정리해 놓는 걸 이렇게 써 놓고 보면, 되게 간격은 뭐 1 주에서 2주 정도 사이 이렇게 주사를 맞는데, 단지 스테로이드 주사는 많이 안 맞는 게 좋다,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들은 그 정해진 기간이 되게 1 주일에서 2 주일 사이로 3 회에서 5회 정도 이렇게 주사한다, 알고 계시면 되지만, 연골 주사나 DNA 주사, 요 두 가지 주사는 어떻게 보면 오일 발라주는 느낌, 고런 느낌으로 치료를 해 준다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시간을 벌어준다는 의미로 한다고 하면, PRP 주사는 남아있는 연골들을 좀 자극을 해서 치료 효과를 좀 기대해 본다. 요렇게만 따지면 와, PRP가 제일 좋은 거 아닌가? 근데 PRP가 모든 분들한테 막 드라마틱한 효과나 이런 걸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는 게 좋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연골 주사, 안 되면 DNA 주사, 그걸로 안 되면 PRP 주사, 이렇게 단계적으로 저는 넘어가는 걸 좀 선호하고, 중간에 너무 아파서 나는 좀 빨리 낫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가끔씩 이렇게 사용해서 처방을 해 보고 있습니다. 요 정도 주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뭐 사실 이 주변 인대 문제나 연골판, 제가 일부러 지금은 연골에 대해서, 우리가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프롤로 주사나 이런 거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 연골이나 무릎 자체 관절염이 아니라 주변 연골판이나 인대 문제나 요렇게 고런 데 손상이 있을 때는 프롤로 주사라고 포도당 주사도 사용하는데, 고것도 효과가 좋으신 분들은 꽤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사를 맞으셨던 분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하거나 이런 거면 사실은 그 수술 전후 사진이나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얘기하기가 참 편한데, 이 주사나 이런 거는 사실은 사례를 이게 말씀드리기가 참 쉽진 않은데, 요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요렇게 씁니다, 저는. 65세 여자분이고 관절염 한 3기 정도 되셨고, 예전에는 저런 약만 드시고 찜질만 하시고 이러다가 '아 이제 너무 아파서 나는 이거 뭐 수술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3 기고 아직 수술하기는 쪼끔 안 좋으셨는데 "아 그러면 환자분 주사 좀 많이 맞아 보셨겠어요?" 대개는 주사 많이 맞다 저한테 수술 받으러 오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나는 주사는 안 맞아 봤고 그냥 약만 주사가 싫어 가지고 나는 약만 먹어 봤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는 제일 기본 단계인 연골 주사 한번 권해 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주사를 맞았더니 생각보다 이제 이게 진짜로 10분 정도 주사해 보면 한 5분 정도에서는 '와 나 예전보다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제는 수술 안 해도 되겠네요.' 이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이분처럼 이렇게 아직 다른 주사나 이런 걸 시도 안 해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이런 주사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요분은 한 50대 정도 되셨고, 이런 분이 이제 이분도 이런 되게 PRP를 요구하시거나 PRP를 많이 듣고 오시거나 이런 분들은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분도 이제 러닝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인데 관절염은 한 2 단계 정도, 그러니까 아예 초기는 아니고 쪼끔 진행은 되셨고 병원에도 많이 다니고 뭐 운동도 많이 해 보시고 뭐 이것저것 다른 치료들을 많이 해 보셨는데, 이런 치료들을 다 해 봤지만 효과는 별로 없고 다른 데서 DNA 주사까지도 한번 맞아 보셨는데 효과가 없어. 그래서 이분도 '아 이제는 나는 다른 치료들을 좀 해 보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제가 PRP 주사 그다음 단계 이미 뭐 연골 주사, DNA 주사까지 해 봤는데도 안 되시는 거라서 다음 단계인 PRP 주사를 한번 해 드렸고, 원래 저는 일 주일 간격으로 한 3 번에서 5 번까지도 쓰는데, 이게 PRP 논문도 제가 한 10 편이나 본 것 같은데 그 쭉 비교해 보거나 이러면 대부분은 1주 간격으로 5 회라는 데도 있고 2주 간격으로 3 회라는 데도 있고, 아직은 PRP가 연골 주사만큼 딱 정형화된 치료 방법이 나와서 "이게 제일 낫습니다."라고 얘기는 못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 데이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많이 쓰는 건 1 주에서 2주 간격으로 3 회에서 5회, 요렇게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요 범위 안에 거의 70-80%의 논문이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개는 1 주나 2주 간격 환자분들 상황에 따라서 고렇게 3 회에서 5 회까지 하는데, 이분은 1주 간격으로 한 2번 정도 주사하시고 나서 결과가 많이 좋아지셔서 만족하시는 분이고, 요런 분들이 이제 한 3 개월, 6 개월마다 한 번씩 주사를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주사나 이런 걸 맞고 나서 요런 얘기 제일 많이 하십니다. "무릎 주사 맞았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치료가 모든 환자분들한테 똑같이 효과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하나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른 주사나 이런 걸 바꿔 볼 수도 있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운동 치료나 뭐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주사 한 가지를 했다고 해서 '와 나 이거 안 되니까 난 수술해야 돼.'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이게 우리가 이 사람 몸이라는 게 산수처럼 1 더하기 1은 2 입니다. 2 더하기 2는 4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절염이 어떤 분은 뭐 3 기인데 너무너무 아파서 못 걸어서 좀 빨리 인공관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4 기인데 주사도 안 맞고 뭐 다른 거 없이 약만 저한테 한 3 개월에 한 번씩 약 받아 가시면서 굉장히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치료 방침이나 쓸 수 있는 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요까지는 제가 고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 제가 한 3-4 가지 정도 도대체 그러면은 나는 이제는 주사 가지고 효과가 없어. 주사도 다 맞아 봤고 했어. 이제 다음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2-3 가지 정도 수술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1-2 가지 질문을 받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세천공술이라는 거는 요런 식으로 무릎 안에 쪼끔 저렇게 전체가 저렇게 다 어느 정도 손상이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부분적으로만 요렇게 빨갛게 요저리만, 전체 연골은 여기 하얀데 전체입니다. 전체가 다 손상이 있거나 이럴 때는 뒤에 나오는 다른 방법들을 써야 하지만, 여기 요렇게 부분적으로만 연골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조그마하게 우리가 바늘 같은 거로 구멍을 냅니다. 바늘 같은 걸로 구멍을 내면 우리 뭐 피부에 상처가 나면 거기서 피가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뼈에다가 요렇게 상처를 내면 뼈에서 조그맣게 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피들이 이 위에 이렇게 피떡 같은 걸 만듭니다. 이 녀석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연골이 요 위에 차올라오는, 요걸 우리가 미세천공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상처를 내서 상처를 낫게 한다, 요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요게 우리가 뭐 손상이 넓지 않은 분들, 젊은 분들 고런 분들한테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고런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피부에 연골에 손상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서 대개는 미세 천공술은 내시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알고 계셔야 되고 이렇게 구멍만 내서 연골이 잘 자라 올라오고 이럴 수 있는 것 같으면 연골 손상이 있으면 "다 이걸로 처리하면 안 되나요? 저도 미세 천공술을 하고 싶어요."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또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효과가 덜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선택적으로 좀 이 수술 방법을 잘 써야 되고 너무 고령층에서는 효과를 조금 못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요렇게 연골 손상이 있었던 분, 이분은 한 51세 정도 되셨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면 나중에 여기 이렇게 하얗게 연골이 쫙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오는 결과들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은 제가 아까 전에 이 관절염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이게 연골의 손상만 있는 게 아니다. 연골 말고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 연골이라는 게 연골이 부분적으로 손상이 되면 다리 모양이 정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약간 뼈가 기울어져 있는데 뼈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연골에다가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뼈 자체가 이미 기울어서 안쪽만 계속 닳고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한다고 해도 이 무릎 연골이나 이런 데가 점점점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근위경골 절골술이라는 건 그야말로 뼈 모양이 틀어진 걸 뼈를 이렇게 똑바로 바로잡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뼈에다가 살짝 금을 내서 요 녀석을 요렇게 벌려서 저게 많이 벌리지는 않고요. 대개는 뭐 한 10mm 정도 봅니다. 10mm 정도 벌린 자리에다가 저렇게 이 쇠나 이런 걸 집어넣어서 사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저 사이에 인제 나중에 뼈가 올라와서 뼈 모양이 살짝 틀어지게 요렇게 모양만 바꿔 놔도 이 체중 중심이 안쪽에 있던 게 바깥쪽으로 옮겨지니까 고런 식으로 쓰는 되게 한 40 대에서 50대 초반, 60대 초반 정도까지 요렇게 쓰는 고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분이 하셨던 분인데 이게 수술하기 전에 보면 오른쪽은 체중의 중심이 이렇게 무릎의 중심으로 떨어지는데 왼쪽은 많이 상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아마 본인들이 이제 거울이나 이런 데서 한번 보시면 오다리가 한쪽에만 이렇게 진행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요걸 뼈 모양을 틀어 놓고 나니까 중심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게 되면 예전에는 요 안쪽에다 달아서 아팠던 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넘어가는 효과가 좀 있고요. 이걸 이제 한번 전체 윤곽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다리 모양이 일자로 펴지는 요런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이 안 되거나 이럴 때 이 앞에 보여드렸던 절골술이나 이런 것도 보면 전체적으로 손상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저런 방법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쪽만 손상이 됐을 때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지만 안쪽과 바깥쪽이 모두 손상됐다. 그리고 주변 인대도 다 손상이 됐다. 이랬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위아래 뼈의 껍데기만 사과 껍데기 벗기는 것처럼 껍데기만 제 암전이 도려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 인공관절 환자분들이 "인공관절 수술하셔야 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와 나 이 무릎에다가 로봇을 집어넣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요렇게 위아래로 그냥 이 껍질 모자를 위아래로 씌운다.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는 요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재질을 넣어서 무릎이 잘 움직일 수 있게 해 준다. 요런 개념을 한번 제가 요걸로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여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안쪽이 뼈가 다 붙었을 때는 요렇게 바꿔 드리는 거고 제가 이분은 이제 나이 때문에 한번 보여 드리는 건데 요즘은 사실은 100세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 나이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지난주에도 80대 되신 분 수술을 해 드리긴 했는데 요즘은 80 대라도 이게 관리 잘 되시고 이러신 분들은 60 대처럼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60 대인데 80 대처럼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전신적인 컨디션이나 이런 게 중요하고 이분도 94 세셨죠, 수술을 받으실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쪽 다 수술하시고 굉장히 잘 움직이시고 했던 기억이 나서 요건 사진 한번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 요까지 제가 간단하게 뭐 무릎 주사 한 4 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보여 드렸고 그다음에 수술도 한 3 가지 정도 무릎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렸고 제가 질문을 받아서 해 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이 무릎 주사하게 되면 제가 하루에도 제가 오늘도 한 20-30분 놔 드린 것 같은데 이 주사 맞으시는 분들이 맨날 물어보시는 질문 왜 우리 이 Q&A나 이런 거 하면 자주 나오는 질문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제가 한 10 가지 정도 뽑아서 요거를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질문을 물어보시는 게 있으면 고거까지 쪼끔 더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한 10분 정도 더 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비용 중요하죠. 그래서 "의료보험 적용이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 적용이 연골 주사가 제가 그래서 아까 가성비나 이런 거에서 시작은 연골 주사로 한다고 많이 말씀드렸던 게 연골 주사는 전체 다 의료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돈이 아예 안 드는 건 아니고 한 1-2만 원 들지 않나요? 그 정도 나올 텐데 의료보험 연골 주사는 되지만 이 DNA 주사나 이런 거는 부분적으로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PRP 주사는 의료보험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급여로 지금은 처방이 되기 때문에 고렇게 되기 때문에 일부 주사는 비급여가 되고 이래서 고 세 가지가 고런 이 접근성의 차이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만약에 PRP 주사가 뭐 연골 주사보다 좋거나 비슷한 정도 효과가 본다고 하면 PRP 주사가 만약에 의료보험 적용이 돼서 진짜로 10,000원에 맞을 수 있다 이러면 저는 진짜로 모든 환자분들 다 PRP 먼저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고런 약간 이 접근성에 좀 한계가 좀 있긴 합니다. 여러 종류의 주사를 동시에 맞을 수 있나요? 요것도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가령 이 PRP 주사나 이런 거랑 연골 주사 같이 좀 해 보면 안 되냐. 연골 주사해서 좀 윤활 작용도 하고 PRP 주사도 하고 이래서 좀 좋아지게 하면 이론적으로는 참 좋을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좋아서 저도 이런 데이터들이 좀 많이 나와서 효과가 좀 있다라고 얘기하면 저도 해 보고 싶은데 문제는 사람 몸을 가지고 이 연습, 뭐 시험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근데 이게 데이터가 아직은 우리가 병원에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어떤 치료를 하시거나 이런 게 '아 이분이 이거 뭐 처음 해 보시는 건가?'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 사실 이거 처음 하시는 거 아니고 그분들 전에 논문이나 이런 데서 10,000명 뭐 100,000명 수많은 사람이 했던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안전성을 충분히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골 주사랑 PRP를 같이 한다? 이런 논문이 제가 이 같이 한 논문을 제가 찾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논문이 가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한 100명 했더니 괜찮던데?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 100명 가지고는 안전성이나 이런 게 입증된 것도 아니고 결과가 진짜로 좋았는지 나빴는지 알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나 이런 걸로는 각각 했을 때 효과가 좋다. 안정성이 입증됐다. 요거까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안전성이 입증된 걸 가지고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여러 가지를 하지 않고 뭐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이 두 가지를 같이 쓸 수는 있지만 연골 주사 먼저 해 보고 안 되면 DNA 주사, 안 되면 PRP 요런 식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연골 주사 끝내고 뭐 한 달 정도 텀을 두고 PRP를 한다든지 요렇게 할 수 있지만 주사를 같이 맞는 건 아직은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사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주사는 이게 어쨌든 PRP도 그렇지만 사람 몸에 PRP 빼고 나머지 DNA 주사나 연골 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사는 사람 몸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피부에 가시만 찔려도 어떻게 되나요?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니까 뭘 그렇게 달아오르고 안 좋아지죠. 똑같습니다. 무릎 안은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물질이 갑자기 무릎 안에 확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은 이 DNA 주사나 연골 주사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게 굉장히 적게 나온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제가 100명 주사해 보면 한 분 정도 있을까요? 이 정도긴 하지만 가시 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릎 안에 갑자기 이물질 확 들어오면 잠깐 붓거나 아프거나 이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있을 수 있는데 대개는 제가 그래서 주사하면서 저는 항상 제가 드리는 멘트 중에 하나인데 오늘 저녁에는 좀 붓거나 아프실 수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고 하루 정도 있으면 10명에 9명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얼음찜질 꼭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루 정도 가는 건 무시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1년에 저는 1명 있을까? 진짜 말까 하긴 한데 가끔 보면 이 주사나 이런 게 조금 주사가 들어가면서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루가 지나도 주사를 맞았는데 띵띵 붓거나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이건 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 지났는데도 아프면 주사로 선생님한테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사 맞으면 당일 운동화도 되나요? 의학적으로 봐선 사실 이 주사 맞는다고 운동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그날 당일은 주사 맞고 나서 열감이 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또 하루 정도 지났는데도 열감이 계속 있으면 병원에 가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주사를 맞고 운동을 격하게 했어. 그러면 이게 도대체 운동 때문에 아픈 건지 주사 맞아서 아픈 건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사 놓을 때 꼭 하루는 하지 마시라고 하루만 좀 쉬고 내일 운동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뭐 간단한 운동하거나 이런 거는 의학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사 효과가 없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나요?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뭐 저는 이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은 없지만 다른 병원에서 주사 한번 맞았는데 효과가 없어서 선생님한테 그 주사 다시 맞아 보려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오십니다. 꽤 많이 오시는데 솔직히 주사는 연골 주사, DNA 주사, PRP 주사가 이게 잘 적응증이 맞게 놓기만 한다 그러면 효과를 보고 어느 정도 보는 거지
그 선생님이 나서 효과가 없는데 제가 넣으면 막 어떻게 멋있게 너무 잘 나가 가지고 효과를 본다. 솔직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는데 이게 진짜 본인한테 맞는 주사인지 어떤 건지 요거를 한번 재평가해 보는 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사를 선생님한테 한번 맞아 봤는데 그 원장님이 만약 가령 이번에 이 주사가 효과가 없으면 다음 주사로 넘어가 봅시다. 요건 오케이. 요거는 그렇게 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게 막 또 병원 옮기고 이렇게 막 검사 새로 하고 하시는 것보다. 하지만 같은 주사를 계속 맞고 있는 효과가 없어. 근데 주사 놓으시는 원장님이 계속 그 주사만 고집하시거나 그러면 그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 의견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는 게, 그렇다고 막 여러 병원을 다녀서 막 엄청 유명한 선생님한테 가서 막 주사를 맞아야 돼요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다른 선생님 의견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고 혹시 이 주사가 조금 더 효과 있지 않을까 요걸 한번 해보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요거는 추천드립니다. 주사는 아까 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사는 의학적으로 이게 왜 3번에서 5번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 한 번 해 봤더니 제가 가령 오늘은 이분들한테 한 번씩 놔보고 이분은 3번씩 놔보고 요렇게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효과 있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연골 주사에 관련된 논문만 해도 100건, 10,000건 막 이렇게 있을 겁니다. PRP 주사도 제가 최근에 나온 PRP 주사지만 이 PRP 주사 관련 논문만 해도 100건 이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논문들에서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환자분들이 효과가 있었나 이거를 쭉 추려보니까 대개는 3번에서 5번 정도 맞았을 때 제일 효과가 좋다더라 이렇게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저는 주사를 한 번 맞아보고 이거 효과 없네 효과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대개는 3번에서 5번 정도까지는 맞아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사 효과는 언제 나타나나요? 그렇죠. 요것도 참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개는 지금 우리가 요렇게 맞고 있는 이런 주사들은 PRP DNA 주사, 연골 주사, 뭐 스테로이드 주사 요런 거는 1 일에서 3일 정도 이렇게 일주일 안에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PRP 주사는 뭐 나와 있는 논문들도 그렇지만 대개는 한 달 경과 보고 뭐 3 개월 결과 보고 이랬을 때 효과가 조금 더 좋아진다는 그런 논문들도 있으니까, 나머지 주사들은 단기간에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PRP 주사는 한 달, 3 개월 이 정도까지 효과를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사는 얼마나 자주 맞아야 하나요? 연골 주사는 이 의학적으로나 뭐 연골 주사나 DNA 주사는 우리나라 보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6개월 정도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이거 왜 우리나라 보험은 6개월로 했지? 뭐 매주 맞으면 안 되나? 근데 뭐 기존에 나와 있는 논문들도 논문들이지만 이 건강보험 재정이나 이런 거를 따졌을 때 너무 오남용되지 않는 범위가 그 정도, 6개월 정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6개월 단위로 맞는 걸 추천드리고, PRP는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자체가 뭐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와 있는 논문들이나 이런 걸 보면 반복적으로 맞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데 예방적으로 주사를 맞아도 되나요? 근데 예방 효과는 이게 가령 이 예방 효과를 가령 이 우리가 이런 주사를 맞았을 때 효과를 보려고 하면, 지금 관절염 2기 정도 되시는 분들을 주사를 맞았더니 어떤 분에서는 주사를 맞으신 분들은 3기로 진행을 안 했고 주사를 안 맞으신 분들은 3기로 진행을 했다. 이러면은 예방적으로 맞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런 데이터는 간헐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드라마틱하게 나와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뭐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난 지금 별로 안 아픈데 그냥 뭐 관절염 한 1기, 2기 정도인데 증상이 없어. 근데 이거 주사를 맞아야 되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나중에 증상이 생기면 맞기 시작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맞아서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지만 증상이 없는데 주사를 맞아서 관절염을 예방했다거나 이런 데이터는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증상이 있을 때 맞으시고 증상이 없을 때는 굳이 아직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연골이 다시 자라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아직은 없고, PRP 주사가 연골이나 이런 그런 이제 가령 연골이 진짜 자라나는지 안 자라는지를 보려면 이거는 뭐 내시경으로 들여다보지 않는 한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MRI나 이런 걸 찍어서 이 팔로우업을 해본 그런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PRP 주사나 이런 걸 맞으면 연골의 두께나 이런 게 좀 두꺼워졌다 이런 논문이 있긴 한데 굉장히 간헐적이고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PRP 주사 정도는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상이 좀 적었던 연골이나 이런 데가 좀 나아지는 걸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DNA 주사나 연골 주사나 이런 게 연골이 자라난다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이제 요약 긴 시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사 치료도 시기를 놓치면 치료가 더 어려워진다. 연골 주사가 연골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다. 연골 손상이 진행되는 걸 늦춰줄 수는 있다. 단순한 통증 완화보다는 원인 치료와 구조 분석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정확히 알고 요거에 맞는 단계의 치료를 하는 게 시작이라는 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야 어느덧 이게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그런지 45분 정도 지났고요. 제가 질문을 한 두세 개 정도만 제가 한번 읽어서 답변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어머니가 70 세인데 무릎이 붓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 갔더니 주사를 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맞을 때마다 일시적으로만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무릎 주사 계속 맞아도 괜찮은 건가요? 요게 좋아지는 기간이 얼마인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선생님이 70세 정도시고 주사를 맞으셨으면 연골 주사나 이런 걸 맞았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데요. 만약에 이 주사를 맞고 6 개월 견딜 만하셔. 그럼 6 개월간은 뭐 나 쓸 만하고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6 개월 되면 좀 아파. 이렇다고 하면 저는 어머니 그냥 6 개월에 한 번씩 이 주사 맞으시면서 잘 지내 보세요. 요거를 제가 권유드리고요. 만약에 6 개월이 채 안 가. 뭐 한 달 반짝했다가 다시 아파져. 그러면 주사를 한 번 정도 교체해 볼 수 있지만 다른 주사를 교체해 봤는데도 한 달이 채 안 간다 그러면 이제는 주사로 될 단계는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50대 초반인데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쑤시는 느낌이 들길래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조금 닳았다고 주사를 권하셨어요. 연골이 닳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주사를 맞으면 연골이 생성되나요? 글쎄요. 연골이 닳았다라는 의미가 50대 초반이시고 이러면 그냥 관절염 1 기나 2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 간격이 조금 좁아지는 게 의심되는 정도 단계인데 이걸 복잡하게 사진 보여드리고 다 설명해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아 연골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마 그 정도면 연골 주사나 DNA 주사 같은 주사를 좀 권유드렸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를 맞는다고 연골이 생기지는 않고요. 쑤시는 느낌이나 이런 걸 좀 완화시키는 의미는 있을 수 있으니까 고런 건 한번 해볼 만하신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주사가 비싸지만 개선 효과가 좋다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 효과가 좋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 데이터를 준비하면서 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렸었거든요. 드려서 이걸 한번 더 얘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줄기세포 주사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아마 진짜로 몇 시간이라도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데이터도 많고 요즘 많이 핫하죠. 핫해서 많이 쓰는데 이거를 제가 뭐 이걸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건 아직은 데이터가 막 엄청 많이 쌓여 있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사실 수술해서 쓰는 방법들은 꽤 데이터도 많고 좋은 결과를 보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수술하는 데 쓰거나 이거는 써 보지만 줄기세포 주사만으로 무릎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봤다. 이거는 아직은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어떤 분들은 효과가 있었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그냥 PRP 정도 효과밖에 없었다. 요렇게 얘기하는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한때 작년, 재작년 이럴 때 비맥이라고 그래서 이 골수줄기세포나 이런 거를 뭐 뽑아서 주사하거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고 근데 그 효과가 생각보다 저도 뭐 어느 정도 필요하신 분들한테 하는데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면 써볼 만한데 이걸 장기적으로 오래 쓰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사실은 이 줄기세포 주사 지금 물어보신 분도 비싸다고 얘기했지만 이 비쌉니다. 뭐 가령 PRP나 이런 거에 비하면 한 10배쯤 비싸요. 10배쯤 비싼데 그럼 환자분들이 입장에서는 의학적으로는 뭐 줄기세포보다 조금 PRP 주사보다 좀 나을 수 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10배만큼의 비용을 지불했어. 그러면은 PRP보다 10배만큼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연골도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기대하시지만 아직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배만큼의 기대하시고 줄기세포 주사 맞는 거를 저는 권유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받고 제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무릎 수술은 안 하고 싶은데요. 버티다가 시기를 놓쳐서 수술하는 분들도 많이 있나요? 꼭 병원에 가봐야 할 관절염 증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요게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끝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요즘 병원 많습니다. 주변에도 병원 많고 정형외과 병원도 굉장히 많으니까 증상이 이 증상이나 저 증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통증입니다. 아프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생활에 제약이 생긴다. 뭔가 나 예전에는 1시간 걸었는데 이제 30분밖에 못 걷겠다. 뭔가 내 생활에 제약이 계속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꼭 한번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라도 한 장 찍어보는 게 저는 꼭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1기나 2기에 발견이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데 3기, 4기가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분 질문이 어떤 증상, 어떤 거 하나를 딱 결정하기보다는
본인이 느껴지는 통증이 간격이 짧아진다든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계속 생긴다 그러면 근처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한 장만 찍어 보시면 됩니다. 그거 한 장 찍어 보시면 아마 그 보신 선생님께서 "아 이건 괜찮아요." 아니면 "뭔가를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실 테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가서 엑스레이 정도라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장기적으로 본인 무릎으로 오래 잘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오랜 시간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남겨 주시면 제가 차분하게 댓글로 좀 달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